정question 이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런 물리 2로 만나는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물리 2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자, 요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려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반드시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백지장에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중력장에서의 포물선 운동. 이 포물선 운동은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력장에서 포물선 운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 그래서 등속 원운동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그리고 단진동까지.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선생님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장에서의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력장에서의 포물선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속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만유 인력이라 그러죠. 이 만유 인력을 나타내는 식은 F는 이꼬르 G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여기서 G는 만유 인력 상수인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제곱. 자, 두 번째,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의 이 질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좋아하는 당구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당구공 두 개의 이 만유 인력을 계산해 보면 질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죠, 만유 인력 값이 없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러나 여기를 볼까요? 자, 중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표면에서의 만유 인력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만유 인력이기는 한데 엄청난 큰 천체의 지표면에서의 만유 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이꼬르 mg라고 우리가 흔히 중력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만유 인력 중에서 질량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경우, 그래서 우리가 mg라고 쓰면은 결국 m과 m이 지워져서 그 유명한 중력 가속도 G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바로 이런 것인데,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F는 이꼬르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때 이 m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때의 만유 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 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F는 이꼬르 MA에서 mm을 지워지니까 G는 R의 제곱분의 GM이다. 이 중력장에서의 바로 이 농구공과 같은 이런 운동을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비스듬히 던졌을 때의 물체 운동이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수평으로 던졌을 때의 물체 운동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키포인트를 통해서 중력장에서의 포물선 운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곡선 운동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당구공 하나가 딱 있었을 때에, 그렇죠, 요 수직인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평인 방향, 나란한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중력장에서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포물선 운동은 반드시 수직 방향은 어떤 운동을 했나, 수평 방향은 어떤 운동을 했나, 이걸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물선 중에서, 그렇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장에서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AD님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샥 던지면 절대 이 당구공 무서워서 못 잡으시겠죠? 샥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자료 넘겨볼까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당구공을 던지면 이 당구공은 샥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 X축과 Y축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X축으로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가 0이기 때문에 무슨 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분석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Y축으로는 F가 작용해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죠. 자,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색깔 분필은 잘 보이죠? 무슨 낙하입니까? 그렇죠. 자유낙하.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자유낙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항은 바로 무엇이냐? 어느 지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 어느 지점에서 P 자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궁금하죠? 몇 초 있으면 어디만큼 가는지, 몇 초 있으면 속도가 어떻게 될지, 바로 선생님이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X축의 화살표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도 X축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X축의 속도는 V0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등속도 운동. 그러나 선생님 VY축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AD님 점점 화살표의 길이가 자라나죠. 이 자라나는 것이 무슨 낙하? 자유낙하. 그래서 G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죠.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하, 선생님 우리가 최종 요 대각선의 결국 속도를 구할 때는 결국 이거하고 이거를 제곱을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곱을 해주고 루트 안에 집어넣는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선생님 이제 X축으로 간 이 X, Y축으로 떨어진 이 Y, 어느 지점에 얼만큼 가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V0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T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무슨 낙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 이게 바로 X, Y를 나타내는 P의 자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자료 넘겨볼까요? 선생님, 그래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나중에 수능에는 결과식만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선생님이 해주면, X축으로 속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Y축으로는 처음 속도가 0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낙하예요. 그래서 T초 위의 속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V0로 계속 갔고 Y축은 GT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V0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T초 후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의 수업은 반복이죠. 자, 등속도 운동이니까 X는 V0 T가 될 거고 Y축으로는 자유낙하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소고를 시켜, T를 소고시키면 이걸 좀 유식하게 포물선 방정식이라 그래서 관계식 하나가 나오죠. 이때 수능에 나오는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면까지 도달한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과론적으로 H는 2분의 1 먼티 제곱 GT 제곱, 여기에서 결국 T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V0에다 T를 곱해주니까 V0에다가 루트 G분의 2H를 곱해준다. 루트 G분의 2H가 된다. 자, 그러면 넘겨서 키포인트 정리합니다. 자, 선생님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X축으로는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Y축으로는 어떻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두 개의 운동으로 우리가 쪼개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우리 탐스러운 물리2에 있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살폈을 때에 우리가 델타 V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비스듬히 물체를 위로 던졌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많은 투수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투수들이 있죠. 그래서 선동열 지금 감독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찬호 선수, 자, 공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당구공을 갖고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D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차게 제가 던졌습니다. 쫙 던졌습니다. AD님 받아주세요. 쫙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비스듬히 물체를 던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그렇죠,
중력장에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X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고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우리 수능 문제 다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X축으로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F가 0이다. 그래서 물체는 무슨 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에브리바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F는 이꼬르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특별히 하늘로 던져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연직 무슨 운동? 상방 운동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아하,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여전히 우리 물어보는 것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흘렀을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을 때에 우리는 어디만큼 가게 될까요? 요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분석을 해주면 처음에 우리가 요 속도 한번 분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의 속도가 V0죠. 자, 그러면 이 V0인데 X축으로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벡터의 분해. 아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V0 코사인 세타. 그래서 V0X는 그렇죠. V0 코사인 세타가 처음에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V0Y는 어떻게 됩니까? 벡터의 분해 때려버립니다. 쫙 하면 그렇죠. V0 사인 세타가 바로 처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처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요 V가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V는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X축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하게 될 것이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하늘로 쫙 던진 운동이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했는데 연직 상방 운동의 식을 한번 선생님이 써보면 원래 연직 상방 운동이라는 것은 V0-GT가 됩니다. 그런데 이 V0가 이 처음 Y의 처음 속도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하, 선생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속도가 궁금하죠? X축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잘 보세요. Y축의 속도는 그렇죠.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궁금한 친구들 뭐가 궁금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X축, Y축의 자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X축의 자치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죠. 뭘로?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T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Y축은 연직 상방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S는 이꼬르 선생님 씁니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렇죠. Y축으로 처음 속도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V0 무슨 세타?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찾아볼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좌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수평 도달거리 R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H,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H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라는 거. 요 두 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니까 자, 다음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 X축과 Y축과 분해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쫓아볼까요? X축으로 처음 속도 변함이 없다. Y축으로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였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된다. T초 후의 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일 거고 우리가 그렇죠. 연직 상방운동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V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초 후의 위치.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의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시간만 곱해주면 됩니다. 연직 상방 운동을 하기 때문에 V0 사인 세타에다 T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된다. 자, 역시 T를 소거하면 유식하게 표현되는 포물선 방정식. 학교 내신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을 쫓아볼까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V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걸 유도해보라 하겠어요. 제일 처음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최고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0이 되니까 결국 t는 자 감독님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죠. 똑같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물리는 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지 나중에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연직 상방운동이니까 이렇게 구할게요. 마이너스 2as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잘했어요. 최고점에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속도가 0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g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이 s를 선생님이 h로 바꿔버리면 그 유명한 식이 나옵니다. h는 2g분의 그렇죠. v0의 제곱인데 선생님 y축으로 처음 속도, y축으로 처음 속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곱 풀어주니까 다음과 같은 요 식이 나오죠. 수능에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 외워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 과정까지 친절하게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딱 보세요. 딱 보세요. 수평 도달 거리는 x축의 처음 속도에다가 그렇죠.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2배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약간의 산수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을 이쁘게 정리해 보면 그렇죠.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감독님 2세타가 가장 크려면 2세타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몇 도가 됩니까? 45도. 학교 시험의 단골이죠. 45도 각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겨서 키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비스듬히 어떤 물체를 던졌다. 비스듬히 물체를 던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쓸 줄 알면 돼요. X축으로는 무슨 속도 운동을 했다? 등속도 운동을 했다. Y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다? 연직 상방 운동을 했다. 우리 감독님 이제 올해 수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외워버립니다. 우리 감독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빨리 달려왔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수업의 빅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그렇죠. 등속 원운동. 자 우리 지금 이 녹화를 새벽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감독님들, 우리 PD님, AD, CG 선생님들 새벽마다 나가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빨리 얼마나 좀 빨리 좀 수업을 좀 올려드리려고 새벽부터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을 버벅거리면 선생님이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 1번 등속도 운동이다.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력 운동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 이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을 무슨 력? 구심력. 이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리 1 과정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물리 2에서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쫓아올까요? 자 긴장 푸시고 자 보세요. 이 섬세하게 처음 속도 요걸로 딱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호 선생님 그렇습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데 방향이 바뀌네요. 오호 방향이 바뀌니까 등속도 운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긴장 푸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름하여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속 원운동은 그냥 가속도 운동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해주면 힘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이건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라 그럽니까? 주기라 그러죠. 주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주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력, 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만큼 갈까요? T분의 S라고 쓰죠. 자, 그런데 이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 그랬기 때문에 T가 되겠고 호의 길을 쭉 돌아가면 2파이 R 쫓아오세요. 이게 그 유명한 근한 선속도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선속도. 뭐라고? 선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속도의 개념, 선속도. 그래서 선을 따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를 그대로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분의 S의 개념을 도입해서 T분의 2파이R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물리 2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각속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각이 얼마나 변했을까? 시간이 지났을 때 각이 얼마나 변했을까? T분의 세타의 개념.
이런 개념 도입해보고 싶잖아요. 물리 2니까. 자, 그러면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이 주기 t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타는 그렇죠.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선생님 이거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인데 이거의 단위는 물리에서 단위가 겁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라디안 퍼 세크예요. 물리2는 적어도 각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쫓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그 유명한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가 나와버리네요. t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가 오메가, 따라해보세요. 오메가. 자, 그래서 V는 그렇죠. V는 그 유명한 R 오메가. 이거 외워야지 수능 보는 거예요. V는 R 오메가.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러면 선생님이 또 넘겨가지고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그 유명한 만약에 속도의 변화를 알아야지 가속도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에이드님 그대로 이거 갖고 올게요. 그대로 갖고 와서 나중 빼기 처음 해가지고 우리가 대각선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평형사변형법을 짝 쓰게 되면은 그렇죠. 요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좀 한번 보실까요? V1과 V2, V1에서 V2로 바꾸면 그렇죠. 그냥 긁어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요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V1에서 V2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에 길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델타 V는 이거 쫓아와야지 물리2 하는 거예요. 그렇죠. R 세타. 길이였을 때 R 세타인데 요게 속도이기 때문에 V 세타. 선생님 델타 V가 V 세타다. 여기까지 쫓아온 친구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 하나 갖고 다 설명해 버릴게요.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야. 딱 보세요. 그런데 이 델타 V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그렇죠. V 세타. 이거 산수 실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딱 보세요. T분의 세타에 해당하는 개념이 시간에 따른 각의 변화니까 그렇죠. V 오메가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속도를 V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데 이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씩 쫓아오는 거예요.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가속도 A는 선생님 V 대신에 이걸 써볼게요. V 대신에 R 오메가. 그러면 R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니까 R분의 V 하나 있잖아요. 제곱. 여기까지 쫓아와 버리면 등속 오는 동안 다 끝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무한 반복. 아하, 선속도의 개념, 그 다음에 각속도의 개념.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가속도를 찾아놓는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림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가 선생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반복. 고정현 선생님의 수업은 빠르면서 반복이다. 보세요. V는 R 오메가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가 되는데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보니까 가속도는 그렇죠. A는 R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바로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할 때 잘 보세요. 등속 원운동할 때 이거 잘 보이시죠? F는 이꼴 뭔 A? M 곱하기 A. 그럼 여기다 M을 곱해주겠습니다. M R분의 V 제곱 M R 오메가의 제곱. 이걸 그 유명한 무슨 역이라 합니까? 따라하세요. 구심력.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은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느 방향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말하지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건 가속도 운동인 거구나. 그리고 이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 이 힘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컵을 돌아. 아하. 그 다음에 실을 잡고 돌리고 있어.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어. 등속 원운동을 하면 그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게 뭘까? 마찰력일까? 실의 장력일까? 만유인력일까? 중력일까? 무엇이 그렇게 할까? 라는 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나중에 수능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넘겨서 키포인트가 나오면 반드시 수능에 여러분들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키포인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그 가속도 운동을 하셨다는 것은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 그 힘을 이름하여 무슨 역이라 한다? 구심력. 그래서 식을 쓸 수 있으면 아주 좋겠어요. F는 이꼬르 m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mR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R분의 V제곱, R 오메가의 제곱. 선속도로 나타냈냐, 각속도로 나타냈냐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개념을 이제 그렇죠. 우주 공간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위에서 중력장에서의 물체의 운동에서 5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가만히 떨어뜨린 자유낙하. 그렇죠. 그 다음에 연직하방. 연직하방. 그 다음에 하늘로 던진 연직상방.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 뭐였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이 5가지를 중력장에서의 물체 운동이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고의 개념을 확장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의 이 창조 질서가 이렇게 규칙적일 수 없다라고 케플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케플러가 3가지 법칙을 쫙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사를 보시면 이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한번 케플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케플러가 1법칙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이다. 아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행성이라는 것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한다. 선생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걸 관측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원이 아니라 타원궤도를 돈다고 발견한 것은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것이죠. 2번째, 케플러의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쓴 면적이 일정하다. 자,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쌤이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3번째, 케플러 3법칙. 요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조화의 법칙,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수금지화소 목토천해 한 바퀴 돌 때까지, 타원궤도를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 이 주기의 제곱을 하면 타원궤도의 긴 반지름을 R이라 하거나 또는 A라고 하는데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오호, 선생님, A의 3승, T의 제곱, 수금지화 목토천해 일정하다는 것이죠. 일정. 아하,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1법칙, 2법칙, 3법칙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딱 보세요.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한, 그렇죠, 타원궤도를 돌고 있다. 1법칙.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를 우리는 무슨 점이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근일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원일점. 근데 근일점에서 휩쓴 이 면적과 원일점에서 휩쓴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에 동일하다. 자, 그러면 감독님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면적을 휩쓰려면 요 원일점에서는 천천히 돌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선생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면적을 휩쓰려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천천히 돌아도 되겠네요. 왜? 이만큼이 있으니까 면적이. 이걸 발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반경을 나타내는데 장반경. 이 장반경을 결과론적으로 긴 반지름이라 하는데, 긴 반지름에 뭐하고? 3승하고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린 시간 주기의 제곱이 결과론적으로 비례한다. 선생님이 딱 볼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쓴 겁니까? 그렇죠. 에브리바디. MR 오메가의 제곱, MR 오메가의 제곱. 그렇죠. 이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만유인력이라고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줬다 해가지고 식을 이쁘게 정리하고 딱 보세요. 여기 t제곱 남죠? 여기 아래 3승 남아요. 그럼 요거 뭡니까? 상수 K죠. 오호. 그러니까 결국 만유인력이라는 거, 특히 천체사에서 존재하니까 중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중력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해준다?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라는 식을 쓰니까 케플러의 몇 법칙? 3법칙 조화법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개념을 중력장에서 이제 우주 공간 속으로 확장을 해보는 것이죠. 자, 한번 넘겨볼까요? 케플러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나라호, 선생님 고향 전라남도 고흥 나라호가 쫙 발사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2013년에는 반드시 올라가리라.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우리는 인공위성을 어느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하고 인공위성 사이에 바로 이거 뭡니까? 만유인력, 중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해서? 구심력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속도로 나타낸 구심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mr분의 v제곱 똑같은 거 이쁘게 정리하고 우리가 정리해버리면 그 유명한 식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려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우리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속도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gm은 상수니까 아하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갔는지 이거하고만 관계 있다는 것이죠. v는 루트 r분의 gm, v는 루트 r분의 gm. 요것이 바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키포인트 정리합니다. 선생님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바로 써야 돼. 그래서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만유인력이었다. 그래서 mr 오메가의 제곱인데 이걸 이쁘게 정리하니까 그 유명한 조화법칙이 나오더라. 그래서 t의 제곱은 kr의 3승이다. 이거 상수로 처리하면 k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만유인력, 중력을 구심력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인공위성의 속력이 나와버려요. v는 루트 r분의 gm, v는 루트 r분의 gm. 이게 바로 제1우주 속도라 그러는 인공위성의 속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1우주 속도는 바로 지구 바로 위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한지, 속력이 필요한지를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비카일라이트로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겁니다. 자, 이름하여 단진동이 되겠습니다. 단진동. 자, 그러면 단진동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캐릭터가 붙어 있는 나무 도막을 가지고 긴장 푸시고 나무 토막이 조금 질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스프링은 너무 강하고요. 중요한 것은 매달아 놨을 때 이 스프링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단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인 경우에 선생님 스프링인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이게 바로 단진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무슨 운동이라 그랬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이 나무 도막을 선생님이 우리 PD 선생님께서 여기서 조명을 때려주면 우리 AD 선생님이 이쪽 편에 계시는데 AD 선생님 계시는 이쪽에 스크린에서 그림자가 뭐 할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림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단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물리2에서 다루는 이 단진동은 용수철 진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변형시킨 그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진동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운동일까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쫙 이렇게 있는데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쫙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건 물리1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나죠? 이걸 이쁘게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 X축으로 힘차게 잡아당기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게 무슨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원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는 뭡니까? F는 이꼬르 마이너스 KX다.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한 것은 X분의 F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그렇죠.
탄성 계수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선생님 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는데 탄성력은 왼쪽으로 존재하게 됩니까? 그게 이름하여, 자, 결국 선생님이 이 단진동을 시켜주는 힘은 무슨 역이라 그러냐면 복원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등속 오른동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원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속도를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x, 시간이 지나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 바로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럽니까? 복원력. 복원력. 그 복원력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x와 v와 가속도 a를 차례대로 골라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수철 같은 경우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앙점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속도가 최대가 되고, 양쪽 끝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향도 바뀌어요. 운동하는 방향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크기도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바로 아하, 선생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은 그냥 가속도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진동과 등속 원운동은 뭐라고요? 그냥 가속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을 뭐라 그랬습니까? 구심력. 단진동을 하는데 걸리는 필요한 힘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단진동 할 때 복원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원리 상태로 되돌린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물리투적 사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딱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당구공을 계속해서 등속 원운동 시켜요. 그죠? 그리고 평형광선을 싹 쏴요. 그러면 우리 AD님 계시는 이 부분에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상에서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위로 올라갔다가, 자,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찍히겠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돌아갔을 때는 여기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갔을 때는 여기 찍히겠죠? 자, 여기 돌아갔을 때는 다시 여기가 찍혀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진동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 바퀴 뺑 돌 때, 한 바퀴 뺑 돌 때 여기에다가 롤러를 달아가지고, 선생님, 자, 우리 감독님, 제가 오늘 이거 사실 물리원 수업에 쓰려고 갖고 왔는데 우리 집 화장지입니다. 네. 키친타올이죠. 치킨타올이 아니라.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좋네.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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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시간축으로 잡아 당겨버리면, 그렇죠, 사인 그래프처럼 그려져 버리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X축으로의 자치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런다. 자, 그러면 X축으로 자치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타는, 그렇죠, 세타는 오메가는 T분의 세타니까 세타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T가 돼요. 오메가 T. 그래서 오메가 T가 되는데 이 형태는 뭡니까? 빗변물의 높이니까, 허허, 공부 많이 했네요.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리고 진폭이라는 거, 그림자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높이가 있어요. 요게 A예요. 지금 이 식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물리투를 겁나게 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쐈더니 이것들이 점 찍히는 것들이 A 사인 오메가 T로 표현되더라.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탐스럽 물리투에 있는 자료인데요. 중요한 거, 방금 전에 우리 선생님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X는, 자,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우리 탐스런 물리2에서는 A로 쓰는 게 아니라 R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R 사인 오메가 T라고 썼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V를 구하려고 그래요. V는 T분의 S죠. 이 T분의 S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X죠. 요건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V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탐스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분을 하면 된다.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바로 속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이 속도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우리가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님 미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R 사인 오메가 t 요거 미분하시면 우리 감독님 미분해 주셨어요. R 그대로 쓰고요.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메가가 한번 바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R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여기 나왔네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인데요. 이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라고요? 보이시죠? 가속도는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합니다. 사인 오메가 t. 선생님 여기 속미분 한 번 더 합니다. R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좋게 선생님이 우리가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를 A라고 씁니다. 진폭. 그 다음에 여기도 진폭 A를 붙여주고 여기도 진폭 A를 붙여주면 우리는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하죠. 보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친절한 재근씨가 X는 A 사인 오메가 T. 이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V는 선생님 나 아직 사인의 미분 안 배웠는데요. 수학 시간에 차근차근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2 수능 문제 풀 때 사인 코사인 미분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가속도는 잘 보세요. 그렇죠.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분명히 검수에 걸릴 뻔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A 오메가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단진동을 시켜주는 것이 복원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단진동은 가속도 운동이라 했죠. 그 가속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감독님, A 사인 오메가 T, A 사인 오메가 T 여기 똑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X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끝난 거예요. 선생님, 이거 몰라도 돼.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과식만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는 그렇죠. F는 이꼬르 MA니까 M 쓰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써주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된다. 이게 그 유명한 그렇죠. 복원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복원력을 가지고 단진동을 하는 물체 두 가지를 선생님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기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이드님 자료 넘겨주시면 그렇습니다. 용수철 진자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용수철을 갖고 위아래로 쫙쫙 움직여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딱 보세요. 자 당구공을 매달았을 때 이마만큼 내려가네요. 그러면 바로 탄성력과 중력이 딱 같아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X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복원력이 더 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이런 단진동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 복원력이라는 것은 M 오메가 제곱 X라고 그랬죠. F는 이꼴. 이 복원력을 다시 한번 써주면 F는 이꼴 마이너스 무슨 X? KX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에서 X하고 X를 지워주시면 오메가를 이쁘게 정리하면 T는 2파이 루트 G분의 G가 아니라 K분의 M이 나오죠. 선생님, 요게 바로 탄성력이었는데 탄성력이 복원력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2파이 루트 K분의 M. 그래서 용수철 진자가 움직이는 주기, 왔다 갔다 한 주기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기는 K분의 M과 관계 있다라는 거. 요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거 진자, 당구공 매달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진자인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구공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해주는 것이 복원력이죠. 그 복원력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그러면 선생님, 요 세타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mg 성분의 세타인데, 그렇죠. 써볼게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인데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는 빗변물의 높이예요. 빗변물의 높이. 그래서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L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X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mg 그렇죠. L분의 X가 됩니다. 리커버로 쫓아오세요.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 X. 자, 게임 끝났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M과 M을 지우고 XX 지워주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만 나온다. 선생님이 이 식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기가 무엇에만 관여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이런 시계 있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진자시계. 진자시계에서 줄의 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올 건데 이 줄의 길이하고만 주기에 관여한다라는 식.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탐스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선생님 최고점에서 있었을 때 걸리는 실의 장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mg 사인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실의 장력은 최고점에서요. 자, 최고점에서 mg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더라. 그러면 최하점,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최하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아하, 선생님 긴장 푸시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은 뭡니까? mg라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mg라는 중력. 그 다음에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t가 될 텐데 우리 이 실에 걸린 장력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또 그렇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무슨 lực이 있어요? 구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하, 최고점에서의 이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더 써보면 아하, 알짜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구심력인데 이 구심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t에서 마이너스 뭐를 해줘야 돼요? mg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걸 해줘야지만이 구심력 역할을 해 nr분의 v제곱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실의 장력을 구하라 그러면 F하고 mg를 더해주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자리 한번 넘겨볼까요? 단진동,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양쪽 끝점에서 무슨 에너지가 최대인지 그리고 중앙점에서 무슨 에너지가 최대인지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것은 양쪽 끝점, 중앙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라는 거. 자, 넘겨서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선생님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가속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제 X다. 그 다음에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2파이 루트 G분의 L.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많이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